아침에 눈을 뜨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발뒤꿈치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는 단 몇 걸음이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침에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통증.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아마도 족저근막염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진 질환과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그 전조 증상을 느끼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족저근막염 환자 수는 2012년 약 13만 8천 명에서 2020년에는 무려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8년 만에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50대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인 발뒤꿈치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1위가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당신이 발뒤꿈치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 원인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발바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 마치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연결된 두꺼운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이 조직은 우리가 걷고, 뛰고, 서 있는 모든 순간에 발의 아치를 지탱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게 되면 콜라겐이 변성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아침에 특히 통증이 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발이 자연스럽게 발끝이 아래로 향한 상태로 쉬게 되면서 족저근막이 짧게 수축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에 갑자기 첫 발을 내디디면 짧아진 근막이 갑작스럽게 당겨지면서 미세 파열이 일어나고 그 순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날 갑자기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끊어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지독한 통증을 단 5분의 스트레칭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마케팅 문구가 아닙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66명의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족저근막 특이적 스트레칭을 1년간 꾸준히 시행한 경우 무려 90%의 환자에서 통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90%라는 숫자가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생각해 보세요. 값비싼 주사 치료나 수술 없이 집에서 5분만 투자해도 10명 중 9명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정형외과 학술지에 실린 디지오반니 박사의 임상 연구에서는 종아리 스트레칭과 족저근막 특이적 스트레칭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족저근막을 직접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종아리 스트레칭에 비해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이 결과가 중등도의 근거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스트레칭을 한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올바른 부위를 직접 늘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5분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스트레칭인 족저근막 직접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침대 끝에 걸터 앉은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 한 손으로는 발 뒤꿈치를 단단히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발가락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올립니다. 발바닥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 동안 유지하세요. 통증이 아니라 당기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3회 반복하면 1세트이고 하루에 최소 3세트를 해야 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아침에 첫 발을 내딛기 전, 즉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면 중 수축되었던 족저근막을 미리 늘려줌으로써 아침 통증의 핵심 원인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수건 이용 스트레칭입니다. 침대나 바닥에 다리를 쭉 펴고 앉은 상태에서 수건이나 탄성밴드를 발바닥에 걸어줍니다. 수건의 양끝을 두 손으로 잡고
발을 몸쪽으로 부드럽게 당깁니다. 이때 무릎은 쭉 편 상태를 유지합니다.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이 동시에 당기는 느낌을 받으면 됩니다. 이 자세를 20초에서 30초 유지하고 4회 반복하세요. 하루에 최소 4번에서 6번 반복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은 특히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있는 분들에게 족저근막염을 악화시키는 간접 원인을 해결해 줍니다. 종아리 근육이 뻣뻣하면 발목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이것이 족저근막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계단을 이용한 종아리 편심성 스트레칭입니다. 계단의 끝부분에 발 앞쪽만 걸치고 발 뒤꿈치가 허공에 뜨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계단 아래로 내려주세요. 발 뒤꿈치가 계단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종아리가 깊게 스트레칭됩니다. 15초에서 30초 유지하고 양쪽 모두 3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처음에는 아플 수 있으니 벽이나 난간을 잡고 안전하게 실시하세요. 편심성 수축이 포함된 이 방법은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의 유연성을 높여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장력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수건 짚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수건이나 작은 천을 펼쳐놓고 맨발로 앞에 서거나 앉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집어서 뭉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10회에서 15회를 1세트로 하루에 2세트 이상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발의 내재근, 즉 발 안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을 강화시켜줍니다.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발의 아치가 안정되고 족저근막이 받는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냉온 마사지입니다. 냉동실에 물을 채운 물병이나 골프공 혹은 테니스공을 발바닥 아래에 놓고 앞뒤로 굴려주세요. 특히 차가운 물병을 이용하면 냉찜질 효과가 더해져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 뒤꿈치 안쪽과 발바닥 중앙 부위에 더 집중적으로 굴려줍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시행하시면 됩니다. 이 마사지는 딱딱하게 굳어진 족저근막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이 5가지를 모두 합쳐도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분이 당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부터 2일차에는 적응 단계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족저근막 직접 스트레칭만 3회씩 실시하세요. 2단계에서는 강도보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부터 4일차에는 수건 스트레칭을 추가합니다. 아침 직접 스트레칭에 더해 저녁 취침 전 수건 스트레칭을 4회씩 진행하세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 통증이 이미 줄어들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5일차에는 계단 스트레칭을 추가합니다. 단, 처음에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폭을 작게 해서 시작하세요. 6일차에는 발가락 수건 짚기 운동을 추가합니다. 이제 내재근 강화까지 시작되면서 발 전체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7일차에는 냉온 마사지를 포함한 전체 루틴을 완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직접 스트레칭, 아침 식사 후 수건 스트레칭, 낮에 계단 스트레칭, 저녁에 발가락 운동과 냉온 마사지로 완전한 5분 루틴이 완성됩니다. 이 7일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연구에 따르면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규칙적으로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서 6주에서 8주 이내에 유의미한 통증 감소가 나타나며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유지하면 증상이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족저근막염 환자의 약 90%는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스트레칭은 그 보존적 치료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발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쿠션이 충분하고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집에서도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피하세요. 실내화나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걸을 때 발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3kg에서 5kg 증가합니다.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1시간마다 5분씩 앉아서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당기는 느낌이어야지 통증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트레칭 중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발 뒤꿈치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스트레칭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족저근막염과 증상이 비슷한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 발 뒤꿈치 뼈 골절, 신경포착 증후군, 지방패드, 위축증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은 스트레칭의 강도와 냉온 자극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인 분들도 균형을 잡기 어려운 동작은 피하시고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 심한 발의 구조적 변형이 있는 경우, 골절이 동반된 경우에는 스트레칭보다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절대 단번에 낫는 질환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완전한 회복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5분 스트레칭 루틴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그 회복의 길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5분이 여러분의 발을 지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발 뒤꿈치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거나 이 루틴을 따라 하셨는데 효과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같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 올바른 신발 선택법과 깔창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으로 내일을 시작하세요.